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외교안보 싱크탱크인데요. 외교협회가 지난 14일 2021년 예방 우선순위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은 올해 최대의 위협국이고 한국을 향한 도발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또 급변 사태 가능성도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올해로 13번째로 발간되는 이 보고서에서 북핵 위험은 2019년, 2020년에 이어서 3년 연속 최대 위협 요소로 꼽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30여 개의 문항으로 짜여진 급변 사태의 발발 가능성, 그리고 미국 국익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가지고 위협 국가를 각각 3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유일하게 두 항목에서 모두 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높음이라는 게 1등급인데요. 이 높은 평가는 우발 상황이 2021년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될 때 붙여지는 등급입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지난해에는 이 북핵 위협의 발생 가능성이 보통이었는데 올해는 높음으로 그 위험도를 한 단계 상승시켰습니다. 가장 높은 위험군인 1등급 가운데 급변 사태 발발 가능성과 파급 효과가 모두 최고 단계인 높음으로 분류된 것은 이 북한 문제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미국의 조야에서 이 북핵 위협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20년 11월 미국 내 6,000명 이상의 미국 정부 관리와 외교 정책 전문가 그리고 학자들한테 질문지가 보내졌고요. 그 중에서 약 550명이 응답한 결과를 통해서 분석이 된 겁니다. 이 미국 외교협회의 첫 번째 경고는 뭐냐면 북한이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의 첫머리는 북한의 붕괴 가능성, 그러니까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경고로 시작이 됩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시험 발사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군인 1등급으로 평가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 또 이것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급변 사태 발발 가능성과 미국 국익에 미치는 파급 효과 부분에서 각각 최고 단계인 높음을 부여한 겁니다. 1단계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보고서가 정의한 높음 1단계는 미국의 국익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동맹, 그러니까 한국이죠. 또는 핵심 전략 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유사시 사태가 실제 일어날 경우에 미군의 대규모 대응을 촉발할 수 있는 사안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 경고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군사적 긴장 고조를 통해서 대남 공세를 할 것이고 이걸 통해서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미군이 바로 이 군사 개입을 통해서 한반도에 개입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한 겁니다. 특히 이 보고서가 급변 사태 발발 가능성 그리고 미국 국익에 미치는 파급 효과 부분에서 최고 단계인 1단계, 그러니까 높음을 부여했다는 것은 한반도의 2021년 정세가 요동칠 수도 있음을 경고한 셈입니다. 때마침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14일 주최했던 북한 제8차 당대 평가 및 전망 토론에서 박원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새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2월 또는 3월에 대남 공세를 펼치면서 긴장을 조성하려 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가지고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을 감행하면 행정부 내에서 대북 강경파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겨냥해서 도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성동격서, 그러니까 동쪽의 소리를 지르고 서쪽을 친다, 뭐 이런 성동격서라는 전략, 이런 전략을 펼치겠다는 건데요. 동맹국이면서 대북 저자세 외교를 펼치고 있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직접적으로 공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을 압박한과 아울러서 한국 내에서 한미동맹 폐기론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의 끈이 아주 약화되어 있고 또 반면에 대중국 저자세 외교 등으로 분명한 친중국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또 대북한 대화를 구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윽박지르는 것은
여러 가지 이득을 북한이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마치 이란이 한국의 유조선을 납포하면서 미국을 윽박지르는 전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런 한반도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미국 외교협회가 경고했던 2021년의 한반도 위기 문제 제기는 이 대한민국의 전망을 가를 수도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북한은 최대 위기 상황입니다. 집권 10년을 넘어서는 김정은도 올해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북한 내부에서의 대혼란이 먼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반응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 8차 당대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아주 차갑습니다. 공공연하게 불평, 불만을 터뜨릴 정도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뭔가의 돌파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돌파구의 대상이 바로 한국을 향한 도발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한국을 인질로 삼고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려 한다는 의미죠. 이런 시점에서 김여정의 한국을 향한 강력한 비난 발언은 앞으로 북한이 한국을 어떻게 대할지 방향성을 암시해 줍니다. 지난해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했던 김여정의 독설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지난해 12월에는 우리 측에 강경화 장관을 모독하는 발언을 또 했지요. 그리고 지난 13일에는 북한 열병식 감시 활동을 한 우리 군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족속들이다. 세상 사람 웃긴 짓만 골라서 하는 특등 머저리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인가도 내가 말했지만 이런 것들을 꼭 후에는 계산이 돼야 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계산이 돼야 할 것이다. 자, 이런 김여정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뭐라 그랬느냐. 좀 더 과감하게 대화를 하자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어의를 상실하게 만들었고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그럼에도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명분으로 271억 원을 내놨습니다. 대통령도 북한의 이런 분위기와는 무관하게 신년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과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죠. 그리고 통일부는 바로 그 다음날 비대면 대화를 위한 회의실 공사를 위해서 4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평화를 내세운 철저한 대북 저자세가 우리 대한민국을 오히려 우습게 보도록 만들었고요. 쉽게 흔들어도 되는 나라로 취급받게 만든 겁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이런 민족 우선 외교는 한미 관계를 늪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주대 김은규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미는 신뢰 위기에 봉착해 있고 한미동맹은 점차 상수가 아닌 변수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한미동맹은 단순한 위기를 넘어 동맹의 반기로 나갈 수도 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민족 공존에 앞서 한국의 생존 이익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는 북한 중심의 공산화 통일을 말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남북 평화론은 김정은의 통일 방식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북한과 손을 맞잡을 수만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을 수용할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저자세 평화 통일론이 김정은이나 김여정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흔들 수 있고 마음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남한이라는 발상을 갖도록 만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긴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전쟁을 막을 수 있고 더불어 평화도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그런 개념이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한미평화동맹이라는 말장난, 이인영 장관이 그랬죠. 한미평화동맹. 이런 말장난으로 한미동맹을 형해화하려고 있는 것이고요. 유엔과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를 허물어서라도 북한을 도와야 된다는 민족 제일주의 외교로 스스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은 아마도 한반도에 있어서 최대 위기가 다가올 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면 한미동맹을 더욱 철저히 하면서 어떠한 전쟁도 이길 수 있다는 강인한 정신력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열병식에서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신형 전술미사일 KN-23 개량형 이런 미사일 같은, 그러니까 남한을 겨냥한 신무기들을 대거 공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차하면 남한을 언제든지 장악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병식을 보고서도 문재인 정권은 한미 간 대잠수함 훈련도 코로나19를 핑계로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8차 당대에서 강조했던 한미훈련 불가라는 메시지를 붙들고 고심 중입니다. 이런 정권이 과연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막을 수 있을지,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문재인 정권이 보호해 줄 수 있을지 그저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한미동맹이 튼튼해야지 북한이 대남 도발을 하더라도 즉각 반격할 수가 있고, 미국 외교협회가 지적한 대로 그런 북한의 도발로 인해 가지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더불어 북한의 정권 붕괴라는 급변 사태가 생기더라도 한미 간의 관계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북한 지역에 대한 한국의 관여 또한 지극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 외교협회의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지금부터라도 문재인 정권이 정신 차리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